15번째 일주로, 무인 일주, 그리고 16번째 그 기묘일주, 같이 지지의 일지에 다 그 편관을 깔고 있는 그러한 일주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편관은 같은 편관이라고 하더라도 지장간의 동태와 천간 무기토의 속성에 따라 가지고 그 일주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속성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그런 속성을 보이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무인 일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천간은 토죠. 토고 지지는 목이고 이제 편관이 되겠습니다. 토는 우리가 크게 그 무토라고 하면 큰 산을 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노을이라 그래서 노을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큰 만물이 생육하고 성장하고 자라고 뭔가 이렇게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는 무대도 되는 거죠. 광활한 어떤 평야, 무대, 이런 형상을 놓고 있는 것이 무토의 형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대로 뭐 호랑이도 되고 인호술의 인이니까 뭔가 인중의 병화는 인시에 떠오르는 그렇죠? 태양이 되는 거예요. 뭔가 새벽에 여명을 걷어내고 이렇게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일출지상의 그런 태양의 모습도 됩니다. 태양의 모습도 되고, 이 호랑이는 권력성을 지향하기도 하고 영성을 지향하기도 하고 이런 성향. 그리고 인 자체는 그대로 커다란 거목을 형상을 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무토는 기토하고 달라가지고 굉장히 그 양토이고 굉장히 그 지구로 따지면 대기권을 따지고 이렇게 표면토, 지구도 표면토가 있고 이면토가 있다라고 하면 표면에 뭐 이렇게 사람도 살고 식물도 초목도 모든 만물들이 뭔가 자기의 생장의 활동의 무대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러한 그 무대가 무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속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는 일단은 스케일이 크죠. 모든 만물을 거기다 다 담으니까, 그렇죠? 그냥 지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구 위에 지구의 어머니 같은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토가 되겠습니다. 근데 무토를 삼명통에서는 노을이라고도 해요. 노을. 그리고 이 인을 이 넓을 광자, 광곡, 넓은 계곡, 넓은 들판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 인을 나무로도 보고 호랑이로도 보고 태양이 떠오르는 일출지상으로도 보고 큰 나무, 권력성 영성. 근데 삼명통에서는 커다란 어떤 그 계곡 아니면 평원, 이런 형태로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형상들이, 물상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무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에너지의 이상에. 그러니까 이 무토가 대지만물을 생육하고 포용하는 토대가 되는 이런 무토인데, 이 무토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권력성 인자인, 시작 인자인, 시초 인자인, 호랑이 인자인 인을 밑에 깔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토하고 십성으로 보면 편관이 되는 거죠. 편관이 되면서 편관이라고 하는 거는 정관보다도 굉장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통이 감내되고 뭔가 그게 극복이 되고 그러면 정관보다도 훨씬 드러난 그러한 그 명예가 되는 겁니다. 제가 운세 방송할 때도 이카루스의 날개에다도 비유를 했고 사람이 짊어지는 견디고 감당해야 되는
왕관의 무게하고도 이렇게 제가 비유를 드렸는데 어쨌든 그런 인자를 권력성 인자를 내 밑에다 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2지지로 따지면 다 일지는 천간 대비 기운의 에너지의 상관성이 다 12운성으로 다 이렇게 포태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근데 이는 무에서 보면은 이 에너지는 뭐가 돼요? 예, 장생이 되죠. 그렇죠? 장생. 그래서 장생이 되는 일지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병인도 장생이고 임신도 장생이고 그러니까 계묘, 기유, 뭐 이런 정유 이런 부분들이 다 장생을 놓는데 일지의 평관으로 장생을 놓는 일주는 무인이 유일합니다. 무인이. 그러니까 일지의 지지에서 일간 대비를 해가지고 장생을 올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무토하고 경금이 있어요. 근데 경금은 경사로는 못 붙죠. 사가장생인데 경사로는 일지 자체로는 못 붙고 이렇게 월지나 사회공이나 시지나 연지나 이렇게 왔을 때 붙을 수가 있는 거죠. 있는데 무인은 일지에 붙을 수도 있고 월지에 붙을 수도 있고 시지에 붙을 수 연월시 시지에 다 붙을 수가 있어요. 일주 자체로도 붙을 수가 있고 물론 이 병화 자체도 이렇게 평관이 일지로는 못 붙지만 이렇게 해중에 간목도 있고 살인상생도 하고 관인상생도 하면서 천을기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갑병무경임 오양간 중에서 이렇게 한 세 일간 정도가 평관하고 좀 친해요. 평관하고 친하면서 평관이 힘들고 나를 이렇게 좀 어렵게도 만들고 스트레스도 주고 이러한 어떤 인자이지만 친화력이 있다라는 거지. 예. 이렇게 해중의 간목, 사중의 무토, 그렇죠? 그리고 인중의 병화 이런 에너지가 있어서 인중의 간목을 평관을 살인상생하는 이런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무인 다음에 기유인데, 그러니까 기묘인데, 기묘는 자, 기묘죠, 기묘. 기묘인데, 기묘는 다 안에 가불목만 있는 거예요, 그죠? 정관, 편관만 있고, 이것도 관살 혼잡으로 있고, 그대로. 중간에 뭔가 이렇게 익스큐즈가 없는 거야. 중간 범퍼가 없어. 그냥 나를 극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말 그대로 관살의 의미가 강해요. 그런데 이 무인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이 일주의 에너지는 나를 오행으로 목극토하는, 갑으로, 인중의 갑으로 목극토하는 에너지가 있지만 그 에너지는 이미 그 인자인, 태양의 인자인, 인수의 인자인, 편인의 인자인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살인, 관인상생하고 들어오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어떻다? 나한테 생을 놓고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걸 장생이라고 그러죠. 12운성으로 이런 형태여서 대부분 그래서 일지관성을 놓고, 일지관성은 정관을 놓을 수도 있고 평관을 놓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재화만 된다라고 하면 정관보다는 사이즈가 큰 게 이 평관의 속성인데 이 평관을 또 이렇게 좀 인목으로 놓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이를테면 경금이 사화의 장생을 받는 의미하고 이렇게 무토가 인목의 장생을 받는 의미가 자연계의 법상에서도 다른 거예요, 차원이. 토의 나무는 뿌리를 박는 거고, 맞죠? 뿌리를 내리는 형상인 거고, 경금은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자기 기물이 닦여진다라고 이런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같은 생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뉘앙스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한 살인상생의 의미가 잘 이루어지면 평관의 권력성, 호랑이의 용맹성,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장생이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나를 생하고 들어온다. 근데 그 생하는 연결고리는 무엇이 된다? 편인이 된다. 병화가 된다. 그렇죠? 태양뿔을 닮은 병화가 된다. 그래서
병화는 또 편인인 거죠. 그죠? 편인. 그러니까 편관이 편인으로. 그래서, 무토 큰 태산을 놓고 안에서는 편관을 놨기 때문에 무토일간 되시는 분들이 그러한 어떤 그 왕관의 무게를 짊어질 어떤 마음의 준비 태세가 돼 있어요. 보편적으로. 돼 있는데 그거를 드러내지 않게 편인의 성분이니까. 정의는, 그쵸. 배고프면 울어 엄마한테 젖달라고. 근데 편인은 줄 때까지 기다려. 뭐 이런 거, 이런 속성들이 다른 거예요. 그러한 그, 칠사를, 편관을 내가 그 감내하는 그런 성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있다. 그래서 유일하게 편관 칠사라고 좀 친한 성분이, 굉장히 친한 성분이 이렇게 그 육식갑자 간지 중에서도 무인이라고 하는 성분이다. 그래서 큰 태산에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일출지상으로 처음 막 분출하고 이렇게 그 떠오르는 그런 형상. 그러니까 청간무토도 인호술 운동을 하고 지지도 인호술 운동의 처음 시초를 이루는 형상이기 때문에 위아래 간지가 궁합이 좀 맞아요. 잘 맞는 그런 형상으로 굉장히 시작하고 뭔가 움직이고 지살이고 역마성이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편관의 에너지가 굉장히 액티브한 이러한 성향을 가진 동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성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숲에서 호랑이가 막 튀어나오려고 하는 그런 형상과도 같은 것이 무인의 그러한 형상이다.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그 광곡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인을 광곡, 넓은 계곡이라고 말씀드렸죠. 넓은 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넓은 들에 안개가 껴있는 그런 형상도 되는 거죠. 안개가.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안개가 드리워져 있으면 그 안개 이면에 있는 사물들이나 이런 그 형체들이 잘 구분이 안 되겠죠. 그렇죠? 드러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중의 병화의 이런 편인의 속성, 편인의 영향, 이런 어떤 때문에 굉장히 좀 수심이 있을 수 있고 잘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물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이렇게 잘 감춰지고 뭔가 이렇게 그 안에 내면에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수심이 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형상이 이렇게 노을이 광곡에 드리워진 이런 형상. 그리고 이 무토는 태산이고 인목은 이렇게 호랑인데 이 호랑이가 장생 호랑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편관의 권력성을 놓았는데 장생의 이미지가 있는 거죠. 호랑이의 용맹스러움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이 호랑이가 장생은 이렇게 아이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태어나서 이렇게 양생, 절대 양생해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서 한참 어떻습니까? 부모의 주변에 이렇게 케어를 받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리고 그 하는 어린아이의 그 어떤 천진난만함, 순진무구함 이런 것들이 다 주변 사람들의 어떤 호응을 또 도움을 이렇게 애정을 이끌어내는 그런 성분인 거죠. 그런 호랑이인 거야. 이해가 좀 되시나? 그러니까 그러한 권력성의 용맹성하고 어떻습니까? 그러한 장생의 생을 받는 천진난만함, 순진무구함이 같이 오버래핑 되어 있는 일주가 무인 일주인 거죠.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또 어떤 형상이 있을 수가 있냐면 문은 드러난 평원일 수도 있어요. 대지 평원일 수도 있고 큰 산일 수도 있는데 큰 산에 그냥 거목들이 있는 거야. 아니면 평원에 널쳐진 평원에 애기 호랑이가 아니면 그냥 호랑이가 이렇게 독보를 하고 있는 형상인 거예요. 그러면 호랑이가 원래 있을 자리는 자기 몸을 야행성 동물이고 하기 때문에 고양이과고 하기 때문에 은신하고 이렇게 숨어서 기회를 포착하고 사냥을 하고 이렇게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허허벌판에 아니면 그냥 이렇게 민둥산에 호랑이가 어때요?
활보하는 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 이렇게 드러내고 자만하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그럼 누구의 표적이 된다? 포수의 표적이 되는 거지. 포수의.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의 지나친 언행과 자만심, 자기 과신감 이런 것 때문에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그러한 성향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분이 무인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무인이라고 하는 성분.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장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는 이러한 길작용으로 작용하기가 쉬운데, 근데 이제 그래도 인이 이게 살성으로 편관으로 작용을 항상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남자분들이 권력지향성으로 써가지고 남명 같은 경우 사회적인 현상이나 이런 직업성으로 잘 논다라고 하면 어떤 조직이든 관인상생하고 살인상생하는 이런 에너지 때문에 굉장히 탑의 위치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룰 수 있고 굉장히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좀 되지만, 반면에 이런 살은 여성분한테는 배우자가 될 수도 있어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과하게 이렇게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정도로 만약에 이런 부분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여성분들이 감내하기에는 조금 에너지가 큰 일주다. 일반적으로.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무인은 좀 스케일이 크고 용맹함, 어떤 이런 어떤 밝은 이미지, 장생 이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반면에 너무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이렇게 자만하고 이래서 자가당착에 자승자박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러한 양면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일주가 이렇게 무인 일주다라고 크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무인은 크게 보면 그냥 산호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산호랑이. 그리고 이게 이제 과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긍정적인 성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시 욕구가 좀 있죠. 호랑이의 용맹성을 내가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과시 욕구가 있을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공방수라고 하는 거는, 공방수 인부신음은 여성분들에 대한 부분이에요. 보통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인부, 배우자로 인해서 신음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안에서 그러니까 대부분은 일제 장생을 놓고 호랑이상을 놓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는 배우자 연이라든지 부모 연이라든지 어렸을 때의 환경이라든지 양호한 편입니다. 그렇지 않은 일주보다는. 그런데 성가하고 결혼하고 나서 이런 일지자리 말고도 다른 쪽에 관살이 이렇게 좀 중첩이 돼가지고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 예를 들어 식상이나 인성이나 이런 부분들로 잘 갖춰져 있지 않았을 때에는 그게 좀 나한테 프레셔로 힘든 부분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이제 크게 보면 그냥 산중의 호랑이다. 그래서 성신, 이게 이제 성안의 몸을 가지고 있는 맹호라고 하는 거니까 자기 영역 내에서는 내가 활동하는 공간 내에서는 굉장히 어떤 리더십이나 탑이나 이런 쪽으로 자기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일지 편관 때문에 명예를 중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이 진중하고 그리고 가볍게 움직이지 않고, 어쨌든 일지에 관을 놓고 있으면, 정관이든 편관이든 관을 놓고 있으면 어떻다라는 얘기예요. 그 관은 나를 항상 통제하는, 컨트롤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막 옆길로 샌다든지 이렇게 궤도 이탈을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향은 좀 적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허벌판에 독산 민둥산에 그냥 활보하는, 태양 아래서 활보하는 그런 형상이 돼서 그게 자기 발등을 찍는 이런 형상으로 활동 담화, 이런 형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있고,
반면에 신경이 좀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도 있다. 신경 이건 그 요강이죠,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성신맹후, 명예중시 활동에 이게 이제 지나치면 좀 막아낄 수도 있다. 그리고 틀에 비해서는 이렇게 예민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거는 광곡의 하가, 이렇게 노을이 이렇게 좀 드리워져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즈넉한 현상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 내면의 수심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그런 형상이 이게 무인의 형상이고, 또 무는 이렇게 대지 위에 아니면 큰 산에 이렇게 거목들이, 나무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심어져 있는, 자리매김하고 있는 형상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을목이 아니라 간목으로 심어져 있기 때문에, 간목이라고 하는 거는 직진성이래. 직립천고라고 예전에 간목할 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위로 상승하고 곧게 뻗는 직진성의 성향이 있는데, 이게 한번, 즉 인목이 한번 꺾어지면, 다치면, 부러지면 이게 잘 회복이 안 되는, 회복이 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아니면 오히려 그 호랑이가 고양이가 되는 이런 성향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한번 간목을 밑으로 내리면 인목이니까, 인목의 성향 자체는 한번 부러지면, 좌절하면 그거를 금방 딛고 일어나고 극복하는 역량이나 이런 에너지가 조금 이게 극단적일 수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성향들, 지금 제가 서너 가지, 너다섯 가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일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틀은 굉장히 온후하고 중후하고 명예중시형이고, 그죠? 권력지향적이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뭔가 그게 지나치면, 언행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게 지나치면 자모자폐를 이룰 수가 있는, 호랑이가 이렇게 포수한테 노출이 돼서 잡히듯이 그런 형상들이 있을 수가 있고, 노을이 이렇게 큰 들판에 계곡에 이렇게 가라앉은 것 같이 굉장히 고즈넉하니 수심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신경이 예민한 성향이 좀 있을 수도 있는. 그러면서 여명 같은 경우는 활동적인 자로 많이 쓰게 됩니다. 집안에서 보통 살림을 하시기보다는 거기가 대부분이 밖에 나와서 활동하는 인자로 그렇게 쓰실 수가 있다. 이건 뭐 미국에 계신 분이니까 이 방송 안 보겠지? 제가 본 그 어느 분 사주하고 아주 비슷한데, 지금 개유생이 몇 살이에요? 29인가? 29. 29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뭐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죠? 임묘지 사오미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격으로 보면 무인일주잖아요. 그렇죠? 무인일주인데 자월에 무니까 이게 이제 정제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정제격이면서 재생살이 되는 거지. 재생살. 그렇죠? 재생살도 되고, 자중에 개수가 천간으로 튀어나가지고, 그렇죠? 나는 정제격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만천에 딱 드러낸 거예요. 그렇죠? 격은 딱 성격이 됐어요. 성격이 됐는데, 이게 재생살한 거는 좀 불리한 게 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재생살에서 이게, 그렇죠? 이렇게 살인상생하는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돼 있고, 나는 인목, 무인일주의 인목을 깔고 있고, 이런 높은 그런 어떤 명예 지향성, 이런 부분을 깔고 있는 형상에서 보면,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에서 굉장히 그 생생불식하게 잘 이루어져 있어요. 운도 이렇게 임묘진 사오미로 해서 이 친구가 뭐 하는 친구였냐면, 어렸을 때 미국에 건너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쭉 마치고 지금 의학대학원을 들어가려고 작년에 한번 떨어지고 올해 이제 지나고 한 번 더 하면 요번 떨어지면 삼수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러면서 고민스러워가지고 내년 3월에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떨어지면
떨어지면 한 번 더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되면 이제 그 의사가 되는 건데 전문의